안녕하세요. 유니테스 라이프의 고민입니다. 이번 동영상에 다룰 주제는 미래 관찰 일기입니다. 풀네임은 자기다움과 의미를 위한 미래 관찰 일기입니다. 동영상은 워크숍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의 주제와 워크숍용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동영상의 주제를 담으려고 했지만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설명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직 후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 직장에서 퇴직했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중장년 지인들, 제 친구나 선배나 후배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꼭 한 20분 정도 지나면은 꼭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나는 뭘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무엇을 잘하는 것 같아? 너가 보기에? 친한 사이일수록 이런 질문이 빨리 나옵니다. 한 20분 안에 나오죠. 처음에는 가볍게 던지는 질문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이 가벼운 질문이 아닌 이유는 만약 중장년층이 퇴직 직전 혹은 퇴직 후에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지라는 질문을 타인에게 했다면 이는 절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배가 아파요라는 증상 하나만으로 위험인지 유암인지 단정할 수 없는 것처럼 심각한 내적 상처가 있는 질문입니다. 퇴직 후 이 질문은 정체성의 혼란과 방향 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쉽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모를까요? 이 고민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복합적이 되어 있죠. 우리는 자기다움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쉽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모르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정말 자신의 선택에서 나온 선택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기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택이었을까요? 아마도 초등학교 입학부터 50대 퇴직까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길을 따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점심 메뉴를 고를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기관이 퇴화되지 않도록 남겨진 흔적기관일 뿐입니다. 다수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트렌드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결국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퇴직 후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맞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만의 자기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진단하겠습니다. 자가진단 방법으로 5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한번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자기다움에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확신의 부족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았죠. 하지만 그 선택은 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타인의 기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택이었죠. 조직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외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방식에 길들여졌습니다. 시간이 흘수록 진짜 욕구는 희미해졌죠. 결국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실패에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우리는 언제나 돈이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매출과 수익이 없으면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선택만 하도록 길들여져 있죠.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우리는 완벽한 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탐색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찾으려는 태도는 새로운 기회를 차단해버리죠. 시행착오 없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안전한 길을 찾다가 자기 탐색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모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세 번째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오는 흔적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탐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갖지 못했죠. 왜냐하면 부모, 학교, 사회, 직장 등 모두 외부의 기준에 맞춰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 점수, 평가, 승진 등의 기준 속에서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걸 택했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는가,
이걸 택했을 때 상사가 좋아하는가,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퇴직 후 더 이상 조직의 목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없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조직이 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조직에서 결제를 내리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선택할지조차 어려워합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결제할 문서도 상사의 지시도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생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은 낯설고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공허한 질문과 허무한 답변으로 인한 정체성 통증입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미세한 손상이 생기죠. 처음에는 근육이 미세하게 파열되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한 근육이 형성되죠. 이를 적응성 과부하의 원리라고 합니다. 정체성도 이 원리가 작동됩니다. 20, 30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능성이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의 정체성 통증을 견디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에는 50대 이후에 비전이 희미해집니다. 50대 이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정체성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아니라 상실된 기회가 보입니다. 이 질문은 더 이상 성장의 자극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공허함과 허무함 그리고 깊은 우울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질문이 두려운 이유는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선호를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는 퇴직 후 더 이상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내 과거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력서에 적힌 내 경험과 능력이 쓸모 없어지는 순간 좌절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다움이란 낯선 정체성입니다. 한국 사회는 역할 중심의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부모, 직장인, 배우자, 자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작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실히 찾아옵니다. 퇴직 후 역할은 사라지지만 책임과 의무는 남습니다. 퇴직했어도 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되고요. 주택 대출과 경제적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50대의 퇴직은 더욱 심각한 위기로 다가옵니다. 역할과 기능이 사라졌지만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하는 것은 더 두렵습니다. 퇴직 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할수록 공허함과 정체성 상실은 더 커집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질문의 본질과 대답의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의 현실, 준비된 퇴직이 가능할까요? 많은 선배들은 퇴직 전에 최소 1, 2년은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 조언이 신빙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작 이런 조언을 하는 선배조차 퇴직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퇴직 준비에 대한 조언은 후회의 기록일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을 준비하는데 1, 2년이라는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퇴직 후의 취업과 창업은 퇴직 준비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취업과 창업을 퇴직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취준생 준비일 뿐입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정체성입니다. 50년 동안 조직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개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했죠. 나는 지금부터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을 하지 못하는 시기부터 죽을 때까지 약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퇴직 후 정체성의 혼란이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 방황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살을 통계를 보면 중장년층이 직면하는 위기가 바로 보이죠. 남성 자살률 1위가 이제 70대고요. 2위가 50대입니다. 여성은 이제 1위가 40대고 2위가 70대, 3위가 50대일 겁니다. OECD 평균 10만 명당 10.7명인데 한국은 24.8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5.0명이니까 1위와 2위 차이가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러한 자살률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공통적인 요인은 삶의 방향이 상실입니다.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생각한 방향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다. 아니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체성이 어렵다. 대부분 내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퇴직 후 가장 큰 고민은 나는 아직도 유효한 사람인가?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이 고민을 해결하지 않으면 퇴직 후 방황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에도 비전과 의미가 필요할까요? 20, 30대는 비전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를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할 수 있어. 난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 내적인 힘이 있죠. 하지만 중장년층은 비전과 가능성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면 방황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근육의 미세 파열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염증이 되는 것처럼 정체성의 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퇴직 준비는 취업 준비가 아닙니다. 퇴직 후의 삶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의미와 비전을 구축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자기다움과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내가 되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퇴직 후 35년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퇴직 후 남은 35년, 한국의 기대 수명이 85세니까요. 50대에 퇴직했다 그러면 여기에 얼추 35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비전과 의미 없이 퇴직하면 남은 삶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가능성을 기반으로 비전을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조직 속에 나와 개인으로서의 나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역할과 목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조직의 목표가 사라진 후 개인으로서의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퇴직 후 마주하는 미래의 낯선 나. 이 말은 퇴직 전부터 미래의 나를 대면하지 않으면 퇴직 후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낯선 나와 갈등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퇴직 후 정체성을 찾는 강력한 방법으로 일기 쓰기를 추천합니다. 퇴직 후 가장 쉬우면서 강력한 도구는 일기 쓰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그런 일기가 아닙니다. 플레임이죠. 자기다움과 의미를 위한 미래 관찰 일기를 써야 합니다. 단순히 하루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관찰하는 일기입니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다운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일기는 자신을 자기답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래 관찰 일기가 왜 중요한지, 나이 들면서 나듦, 정체성, 그 다음에 정체성을 잡지 않았을 때 어떤 위기가 올 것인지, 그리고 그 위기로 인해서 어떻게 미래를 대처할 것인지, 미래가 얼마나 힘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자신에게,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거나 아니면 퇴직 이후, 은퇴 이후에 자신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